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과 넉넉한 노후 자금, 그리고 믿을 수 없이 멋진 취미 생활까지 누리는 시니어가 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요. 노후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라는 한 조사에 따르면 친목이나 취미생활 등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보다 사회활동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조금 의외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노후를 채울 여생의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막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보시고 바로 실천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미 영상 1탄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취미를 토대로 1탄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노후 취미 베스트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50대에서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즐기시고 또 가성비가 최고인 취미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1탄 영상의 댓글에서 제일 많이 하고 계셨던 취미 1위입니다. 최근에 중장년층분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취미 활동인데요.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프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인데요. 공원을 산책하듯 계속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상당하고요. 각 홀이 보통 150m 이하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 18홀을 기본으로 66타가 일반적입니다. 공이 높이 뜨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도 적고 체력 소모도 적으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일일 필요한 운동량은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300여 곳의 파크골프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65세에서 75세 정도의 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지만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기에 좋아서 80대까지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입문 장벽이 낮고 부상 위험도 적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로 취미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는 당구입니다. 댓글로 많이 언급해주셨던 노후 취미 2위는 바로 당구인데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다른 취미 생활을 해봤지만 당구만 한 게 없어요. 몸에 무리도 안 가고 또래와 쉽게 어울릴 수 있고요. 저렴하게 즐기고 두뇌회전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중장년층 남성분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은 취미로 목 좋은 당구장에는 어김없이 5060 세대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렇게나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좋은 당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주머니가 얇아진 5060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2만 원 정도만 내면 2시간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 외에 접근성이 좋고 장비가 갖춰져 있어 편의성 또한 좋습니다. 거기다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노후건강연구소에서 60, 70대를 대상으로 당구와 노년 건강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 4회 이상 당구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으로 당구대 한 바퀴를 돌면 10에서 13m를 걷게 됩니다. 1시간 당구를 즐긴다면 적게는 2km에서 많게는 4km까지 걷는 셈이지요. 과격한 신체 접촉이 없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으로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는 50대 이후 세대에게 제격인 취미인데요. 또 공을 칠 때 취하는 기마 자세는 하체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한 분들은 다소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구공을 칠 때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게 두뇌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인지장애와 치매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적은 돈으로 일상의 활력과 건강도 챙기면서 최고의 가성비를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당구는 어떠실까요?
세 번째 취미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언급해 주셨던 취미 중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한 쌍의 남녀가 함께 춤추는 것으로 음악에 맞춰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즐거움과 그에 따른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교 활동을 통한 예의 범절을 익히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정형화된 동작들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요.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에도 예쁘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음악까지 맞추게 되면 분명 운동을 했는데 춤까지 추게 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 외에도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면서 왈츠나 줌바 탱고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를 얻고 사교와 활력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는 어떠신가요? 네 번째 취미는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취미로 흔히 거론되는 등산인데요. 산행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균형 잡힌 건강한 외모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폐지구력 향상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데요.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들의 경우 무릎이 시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단풍 구경하러 가을 산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안전한 산행을 하려면 철저한 산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자기 체력에 맞는 산행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운동이나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산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음주 산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산 중에 넘어지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셋째는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등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꽃향기가 어우러져 정신적인 테라피를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 취미는 집에서 하는 작물 재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생활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집이나 집 밖의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소일거리 삼아 채소 작물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텃밭이나 정원이 없는 분들은 집안에서의 채소 재배가 대안인데요. 홈가드닝이라고 하는 이것은 텃밭에서의 경험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재미를 제공합니다. 실내에서 채소를 키우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계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적합한 씨앗을 심어야 하지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환경을 조절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날에도 자신만의 작은 농장을 가꿀 수 있습니다. 고기와 찰떡궁합인 상추와 깻잎, 콩나물과 대파, 방울토마토 등 집에서 키우기 수월한 채소들이 많은데요. 작은 공간에서도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살뜰히 재배한 채소는 온 가족의 건강한 밥상에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작은 노력과 관심을 투자함으로써 농약 걱정 없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동시에 자연을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로 실내 작물 재배는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 취미는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독서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마음처럼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져서 피로해지니 종이책은 더 가까이 하기가 꺼려집니다. 그 대안으로 종이책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오디오북이 요즘 대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오디오북인 유튜브에는 노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나 마음 공부, 복지 정보 등
무궁무진한 지혜와 정보들이 하루에도 몇백만 개에서 몇천만 개씩 쏟아지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성향과 맞는 다양한 채널을 구독 중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어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오디오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 말해주던 내용이 읽히게 되니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운동할 때 음악 듣듯이 손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곤한 이동 시간의 효율적 시간 활용과 책을 통한 즐거움은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은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데요. 이미 형성된 무의식은 생각을 좌우하지요. 이러한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살면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좋은 글을 많이 들으면 잘못된 무의식을 고쳐 나갈 수 있겠지요.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은 유튜브 외에도 윌라, 밀리의 서재, 스토리텔 등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양식을 얻기 위한 취미로 꾸준히 책과 오디오북을 병행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지막 7번째 취미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의외로 추천수가 많았던 취미 활동이었는데요. 새로운 언어에 몰입하는 것은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어 학습과 치매 예방의 상관관계에 대해 증명된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기억력과 주의 집중, 문제 해결과 같은 다양한 인지 과정을 수반하는데요. 이러한 정신운동은 뇌를 자극하게 되지요. 또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관리 능력과 학습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의 자신감 향상으로 노후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이 언어 공부가 해외여행이나 다른 나라 살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생 전체의 활력과 삶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공부는 어려움이 따르고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놀라울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일입니다.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노후에 품격 있는 취미생활로 제2외국어 공부는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은퇴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순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고민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은퇴 후 직업과 일을 대신하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잡아줄 지속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취미가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0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나름의 실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취미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갖췄는지, 둘째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크지 않은 취미인지, 셋째로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낮에는 등산을 하고 저녁엔 음악 감상을 하는 등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노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평생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만든다면 최소한의 축복된 은퇴를 맞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장년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하루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그 길에 취미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미가 없으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노후에 건강하지 못하고 즐길 취미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라도 시작했더라면 나 이럴 줄 알았다는 후회스러운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되지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 제2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의 절반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개척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